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안녕. 다 같이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학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주, 개학하기 전주에 이런 영상을 조금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또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여의도고 2학년을 위한 설명이니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내신은 언어와 매체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또 여의도 여고이지 않습니까? 언어와 매체만으로 시험을 내면 참 좋겠는데 작년까지는 언어와 매체만으로 시험을 내지는 않았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쵸. 문법만으로는 변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의도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문학보다는 문법을 더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최대치는 사실 문학이고요. 문법은 문학만큼 어렵게 낼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변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목차를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 이력. 근데 선생님 저는 다 알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고 이미 이제 알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공날이어야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공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학생들에게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본론입니다. 여의도여고 출판사 그리고 시험 정보입니다. 그다음 2학년 친구들은 특히 제가 조금 다르게 좀 목차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 극상위권 팁과 중위권 팁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 이력입니다. 제가 여기 있고요. 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좀 다른 듯 같은 듯. 자, 자, 저의 이제 이력인데 지금은 제가 여의도에서 공부하기 좋은 날 학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이제 개원할 때만 해도 에듀윌에서도 공무원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강남구청 인강도 같이 찍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학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과감하게 여의도에 집중을 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계약이 다 만료되었고 여의도에 열심히 집중해서 여의도 학생들만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제 금천구 고등부 전학년 마감 강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전교권이랑 극상위권 친구들이 거의 다 했었어요. 특히 이제 여고 학생들은 전교권, 극상위권 친구들 지금 저희 학원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과거에 전교권, 극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저랑 계속 3년 동안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과나무 학원에서 이제 목동이죠. 사과나무 학원에서 강서고 최상위반을 전담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서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강서고에서 국어 100점, 뭐 전교 1등, 극상위권 친구들을 배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날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여의도여고, 여의도고 1학년 친구들은 목동에도 수업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목동의 어떤 국어학원에 가도 여의도고 1학년, 여의도고 1학년 수업은 많아요. 2반씩 있는 학원도 있고요. 3반 있는 학원도 있고 지금은 3반까지는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학년 학생들에게는 목동 학원에서도 선택지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학원들을 조금 잘 살펴보세요. 과연 2학년 때도 그 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철새처럼 1학년 때 그 학원들을 좀 다니다가 끊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학원을 끝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우리 학교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성적이 안 나와서. 근데 두 가지 중 하나에 부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철새처럼 목동에 있는 학원들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또 다 포함되기도 해요. 성적이, 그러니까 1번이 전제 조건이죠. 집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의 최대치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과정에서 뭔가 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결과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개원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이 채 안 됐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 됐네요.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의도여고 전교권 그리고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을 모두 다 배출을 했고요. 감히 말하건대 여의도여고 최다 인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수업을 막 특출나게 잘해서 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는 건 모든 선생님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정말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여의도 여고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의도 여고만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전국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1등이고 학생들도 그거를 체감하고 있고 함께 뭔가 소통하고 여의도여고에서 만약에 이번 주차에 이런 수업이 있었고 이런 말들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주차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발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상위권, 전교권 친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위권이었던 친구들도 성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날이여야만 하는 이유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좀 제일 중요한 정보죠. 여의도여고 2학년의 출판사 그리고 이제 시험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문학 출판사가 동화 출판사여가지고 정말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출판사를 선택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막 이렇게 좀 난감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언어 매체는 이제 비상 언어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출판사를 선택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비전형적인 애죠. 수능 특강 독서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추가하게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무언가를 더 추가할 것은 확실해요. 뭐 프린트를 추가하는 건 당연한 걸 거고요. 수능 특강 뭐 화작을 추가할 수도 있고 독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문학을 추가할 수도 있고 독서인데 문학이 웬 말이야? 그래야지 변별이 돼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든 뭔가 좀 끼겨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보편적인 출판사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시험 범위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출판사는 비상입니다. 자, 문항수는 객관식 서론 문항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관식이 사라졌죠. 예상 출제 범위는 이것도 정말 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라는 어떤 좀 명령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문법 범위에 순차적으로 음운부터 시작해서 단어 형성까지 이렇게 내는 것이 좀 전형적인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국어의 역사부터 내겠다. 1학년 때 그 내신 범위로 따지면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국어의 역사부터 어디까지 낼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매체 언어가 추가될 거예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 매체를 만약에 2학기 때 시험에 내게 되면 문법으로만 시험을 내는 반면 우리는 문법 플러스 매체까지 같이 냅니다. 언어와 매체이기 때문에 매체까지 내는 거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법만으로도 볼륨이 꽤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매체까지 집어넣으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이 매체는 헌법과 장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말 범위는 문법 앞부분부터 이제 매체 플러스가 되는데 자세한 진도는 학교를 가서 이제 계약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 연계 작품은 작년과 재작년을 근거로 보면 수능 특강 독서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고 2학년 언어 매체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중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이 여의도여고 내신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시중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은 여의도여고 내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중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여의도여고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비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길래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작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작년 1학년 문제만 하더라도 시중 문제를 그래도 답습해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그러니까 출제진들이 변화하고 나서부터는 시중 문제와 접점이 거의 없는 학교 선생님들만의 어떤 싱크빅 문제들이 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싱크빅 문제라는 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조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체 단원이 추가된다. 이거는 여의도 요거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과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는 화법과 작문 말고 언어 매체를 2학기 때 하는 건데 왜 화법과 작문과 비슷한 매체도 또 시험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타출판사나 수능 특강 독서도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1학기 때를 이제 예시로 들면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분명 동화 출판사 문학인데 천재 문학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동화만으로는 아이들이 뭔가 자격이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천재 출판사 문학도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똑같은 언어 매체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고요. 문학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뭐 정말 타 출판사 독서를 가지고 오든 이렇게 해서 뭔가 변별을 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의도고 2학년의 극상위권 팁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의도여고 2학년 학생들이 현재 약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문법을 꽤 잘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4등급 비율까지 해도 80등까지밖에 안 되는데 100명 정도가 문법을 잘한다는 건 내가 문법을 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4,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 2등급이 나오려면 도대체 얼만큼 문법을 잘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법을 잘하는 수준이 꾀가 아니라 전공자 수준이어야 한다. 그럼 전공자가 뭐냐? 저요. 국문과를 나오고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1, 2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공자 수준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냐면 문법을 한 바퀴 돌렸다 또는 뭐 두 바퀴 돌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거 말고 제가 예를 들면 음원 변동에서 비음화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등급의 비율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여의도고 2학년 200명 중에서 8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8등이요. 4%니까 8등까지예요. 그럼 2등급 비율 볼까요? 200명 중에서 11%니까 21명까지 1등급, 2등급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3명의 학생들이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8명 1등급이고 13명이 2등급이니까 다 합쳐서 21명이 1, 2등급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요 비율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좀 난조였거나 아니면 다른 탐구 과목에 집중하다가 여기 문학이나 이제 언어 매체 집중을 잘 못했다? 그러면 등수가 좀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와는 조금 다르게 고정된 1등급, 고정된 2등급의 느낌이라기보다는 1, 2등급 풀 안에서 계속 좀 변화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기점으로 보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앞쪽, 그러니까 문학 전교 1, 2, 3등 요런 친구들은 1, 2등 요런 친구들은 문과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언어 매체는 아마 1, 2, 3등, 4등까지도 이과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과 학생들이 편하게 재미있게 또는 좀 효율적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러면 이 전교 8등까지 1등부터 8등까지가 정말 치열하게 돌아갈 거고 21등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수 차이도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문법 전체를 훑는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모든 공부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훑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두 번째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살을 붙여서 재정리를 해야지만 전공자만큼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 언어 매체 출제 경향을 좀 파악해 보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재 지금 2023년, 2024년 언어 매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고 있냐면 단순히 이제 지식형 문제가 아니라 독해형 그리고 추론형 문제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신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으로 언어 매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언어 매체 4개년 문제를 단원별로 풀었었죠.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중위권 팁인데요. 다시 한번 200명 중 100명이 문법을 꽤 잘한다고요. 그러면 3등급은 몇 등까지냐면 1등이 아니라 22등이죠. 22등부터 46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되게 적어요. 3등급도. 47등부터 80등까지 4등급이요. 100명이 문법을 잘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도 문법을 꽤 잘하는 학생들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의도여고 2학년 학생들은 상당히 특수한 집단입니다. 여의도여고 자체에서도 특수한 집단이에요. 왜냐면 극상위권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중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정말 10등까지 싹둑 잘라서 다 모였어요. 각축전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여의도 근방의 중학교들 5학교만 모여도 전교 50등까지가 나름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던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맞붙었으니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3등급까지도. 자, 그러면 충분히 성실하고 잘하는 학생임에도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럼 뭐 포기합니까? 던집니까? 그런 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를 반드시 나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1학년 때 한 번 2등급 찍고 그다음부터는 막 3, 4등급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나로 잡으시고 전보다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보면 내가 1번에 해당하는지 잘 보세요. 문법 자체가 나는 어려운가? 문학보다는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문법에 익숙하고 문법에 자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어쨌든 출발선이 뒤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 회독해야겠죠. 반복 회독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무식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밖에는 능사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의 적용이 되는지 살피는 거예요. 개념도 이해가 안 갔는데 문제가 풀리겠어요? 개념이 이해가 간 상태에서 이제는 문제의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유형 문제도 풀어보고 현재 언어와 매체 고난도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가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은 2등급 끝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은 정말 이제 극상위권 친구들, 그 친구들은 문법을 잘하기도 하고 원래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순공 시간은 더 짧아도 그 순공 시간 동안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위권 팁도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문제를 저랑 미리 풀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수업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게 뭐가 특별할 게 뭐가 있냐? 특별해요. 되게 특별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그냥 우리가 흔하디 흔한 자음 체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자음 체계표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순서대로 모든 개념서에 써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파열음 다음에 마찰음 다음에 파찰음 순서를 바꾼 거고요. 여기도 잘 보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해놨죠. 원래 모든 개념서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순서대로 해놔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놓냐고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니까 변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모든 자음 체계표에 기호를 붙여놨죠. 단모음 체계표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선 어떤 자음이 들어가는지 써야겠죠. 이게 1차 관문이에요. 그럼 2차 관문이 뭐냐? 보기를 또 독해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2차 관문. 그럼 우리는 문제 하나를 푸는 거지만 사실은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도 마찬가지로 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단어를 일단 찾아.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기호에다가 자음을 다 썼어요. 모음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틀린 오류가 있는 단어를 또 다 찾아요.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려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시중 문제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대게 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공자만큼 정말 개념이 빠삭해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상위권을 나누는 팁이 꽤 잘하는 정도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냥 시중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순서로 그냥 내고 있죠. 이게 그냥 원래 자음 체계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내는 게 시중 문제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조금 쉽게 내는 학교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중 문제 및 타깃출은 보기도 개념서에 나온 체계표 그대로 나오고 선지 역시 보기를 활용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만 풀고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나의 어떤 그 개념을 확신하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 정도 가의 설명을 참고하여 나의 발음을 참고하여라. 그다음에 뭐 요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골라라. 요 정도 나오는 건데 요 정도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쉬어가는 문제도 몇 개가 있긴 하다라는 샘플로 요건 좀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답을 또 2개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좀 쉽다 싶으면 답 2개 골라야 되고 좀 어렵다 싶으면은 한 3번 정도 머리를 또 써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체 언어 같은 경우도 여기 18번에 이제 선지를 좀 보시면 전통적으로 대면 상황에서는 음성 언어가 활용되었는데 이제는 음성 언어 이외에 다른 매체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왔는데요. 4번 문제, 그러니까 4번 선지가 틀린 건데 어디가 틀린 거겠습니까? 이 이외에가 틀린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성 언어를 안 쓰나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외에라는 요 말 한마디, 요 부사어 한마디 요게 틀렸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학년 때도 익히 경험했던 것들 단어 하나로 틀린 선지 만들기 수법이 계속된다. 근데 어디에서? 매체에서. 자, 그래서 매체 언어는 화작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뭐 관용어를 잘 파악해라 선지에서 부사어를 잘 파악해라 서술 범주를 잘 파악해라 이게 이제 모든 국어 문제의 이제 핵심인데 매체에서 특히 좀 집중해서 이렇게 답을 판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고 2학년 학생들의 이제 특징 그리고 이제 극상위권과 중위권의 팁 그리고 어제 출제의 어떤 경향들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여의도 여고만을 위해서 수업하는 학원 그리고 국어는 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개념 회독서. 여기도 여고만을 위해서 제가 막 다 손글씨 다 추가해서 다 만들고 그다음에 내신형과 수능형 합친 클리닉 문제 자료 그다음에 내신 대비 저희 내신 대비 꽃이죠. 기출 분석집.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교재가 2권 나가거든요. 기출 회독 그러니까 개념 회독서 나가죠. 그다음에 기출 분석서 나가죠. 거기에 우리 여의도고의 이제 4개년 기출 그리고 타학교 기출 그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함께 대비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제가 1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1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학기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